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간과제 10회차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 두 번째로 찍는 건데 제가 이거 상수항을 1로 두고 푸는 바람에 이제 자기 모순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우고 다시 찍는 중입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fx가 저렇게 주어진 유리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리함수꼴의 최소값을 가진다고 할 때 이제 최소값을 가지는 x값과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을 모두 더하는 것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자는 4차식이고 분모는 2차식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이 2차식으로 4차식을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세로셈을 적어놨거든요. 이제 목세는 일단 x제곱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빼서 또 2x 세제곱이 아니죠. 뭐 x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빼주면은 x 세제곱에 빼주면 2x 제곱에 빼주면 2x, 빼주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x 세제곱을 요걸로 나누려고 하면은 이제 x 하나가 필요하겠죠.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 하나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쓱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하나만 더 해주면 되죠. 하나 더 해주시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뭐가 남냐면 1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결국에 뭐라고 고칠 수가 있냐면 fx는요 요걸로 나눴으니까 지금 몫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몫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fx를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 보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항상 이거 0보다 무조건 크죠.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까지만 하면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든요. 똑같은 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제 약분이 된다는 걸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 녀석이 2 이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만약에 등호 성립 조건이 만약에 이제 x가 실수값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최소값을 2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뿔만 1이어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은 죽어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1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1이 무조건 0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등호가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최소값을 2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요. 최소값 2에다가 x값 가능한 거 0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은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 루트 2010 빼기 4x 제곱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가우스 함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곱해진 형태의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놨잖아요. 곱해진 형태의 식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일단 만약에 우리가 x가 음수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x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양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쓰려면은 요 녀석이 기하평균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럼 요 녀석이 기하평균 부분이 돼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더해져서 이제 x가 사라지도록 유도를 하려면 이 x를 4x 제곱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녀석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이제 x 제곱에 루트 요렇게 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x니까 x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이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부등식이 이쪽으로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호는 x가 양수면 항상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하평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제곱 더 해가지고 지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대신에 4x제곱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4x제곱이 있으려면은 여기 x제곱 앞에 4가 곱해져 있는 게 이제 바람직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4x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4는 없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한번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에 의거하면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요네들이 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4분의 2010.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요 녀석이 이제 등호 성립 조건만 구해주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해보면은 502.5 맞나? 8, 2주 맞네요. 그러면은 502.5니까 이거 가우스 값은 502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얻어지는 값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4x제곱이랑 2010 빼기 4x제곱이 둘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성립 조건을 보면은 등호성립 조건을 보면은 4x제곱이랑 2010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상 8x제곱이라고 하면 x제곱은 8분의 2010 해서 x는 이제 루트 8분의 2010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 안 하니까. 그래서 루트 8분의 2010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02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A, B, C가 양의 실수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랑 똑같을 때 이제 루트 1 더하기 A 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C 제곱분의 1의 최소값의 제곱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주어진 준식은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식을 제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 준식이 이제 음수가 섞여 있으면은 제곱의 최소값이랑 최소값의 제곱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더하기 한도의 제곱.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요거는 필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필기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건 바꿔 드릴게요. 요런 형태의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 부등식 중 하나는 요게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 제곱한 거에다가 요거 3a, b, c, ca 요거 빼주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a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식에다가 이제 2 곱해가지고 다시 2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완전 제곱식 3개 더해진 꼴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돼서 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논리를 전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교무실에 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혼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다가 지금 제곱한 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3에다가 루트 1 더하기 a 제곱분의 1 루트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또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맞긴 한데요. 그냥 귀찮으니까 C클릭 써놓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자, 3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곱한 거, 이거 이제 A, B, C 이렇게 더해주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식인데, 자, 그럼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요 녀석이 아직까지 이제 최소값이 어떤 특정 상수로 나온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특정한 상수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럼 요 식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보면요. 요거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써지냐? b제곱분의 1에 a제곱 b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글씨가 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에 주목을 해보면요. 얘를 산술미합분의 부등식 쓰면요. a, b분의 2 이렇게 되죠. 왜냐면 a, b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등성조는 a랑 b랑 똑같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부등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b제곱으로 통분을 해서 a제곱 b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ab 더하기 1의 제곱근이죠. 그렇죠? ab 더하기 1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ab 더하기 1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ab분의 ab 플러스 1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를 쳐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요 사실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3 C클릭 AB분의 AB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ABC를 이제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AB는 1이 될 거니까 이제 3이 나올 거고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은 통분해서 계산해주면은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근데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게요? 1이네. 그러면 3 더하기 1에다가 3 곱한 거니까 이거 사실 여기 2번 나중에 이거는 12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제 여기서도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성립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산술기하표기 부등식을 A는 B, B는 C, C는 A에 대해서 썼으니까 A랑 B랑 C가 셋 다 같을 때 되고 그럼 요거는 부등식이 언제 성립하느냐? 요거는 이제 요 부등식은 아까 제곱이 3 AB 더하기 C 더하기 CA 요거랑 요 부등식을 쓴 거니까 요게 성립을 하려면은 요거를 다 넘겨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 3개로 이제 덧셈 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다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지 A랑 라지 B, 라지 B랑 라지 C, 라지 C랑 라지 A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요거 3시가 모두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A랑 B랑 C가 같으면은 요식 셋 다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이제 A는 B는 C일 때 최소값이 잘 얻어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주목을 날릴 뻔했습니다. 자, 삼각형 PQR은 지금 이렇게 맺어본에 있는데 Q에서의 접선이 PR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이제 X라고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PQ랑 PR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제 요것에 대해서 RX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RX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요렇게 이제 삼각형에서 접선이 있잖아요. 접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접근각의 성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QPR이라는 이 원주각이랑 그 다음에 RQX라는 이 원주각, 이 접현각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접선의 성질 혹은 접현각의 성질이다 라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닮음의 삼각형이 곧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누구랑 닮았냐? 라고 하면은 XQR이랑 XPQ가 닮은 거죠. XQR이랑 XQR이랑 그 다음에 XPQ가 이제 당연히 AA 닮음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겁니다.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 QR이랑 QP가 이제 대응하는 변이니까 요거 닮은 비는 2대 3이라는 곱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2대 3. 2대 3이라고 해보면 여기
XQ 대 XP도 2대 3이고 그 다음에 XR 대 XQ도 2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XR 대 XQ 2대 3이니까 얘를 제가 2K, 얘를 제가 3K라고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XQ 대 XP가 2대 3이니까 얘가 2대 3인데요. 얘는 지금 XQ가 3K이고 XP가 2K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은 2 곱하기 2K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3K니까 9K는 똑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4K 넘겨주시면 오케이 얘는 곱하면은 6 이렇게 돼서 K는 5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K는 5분의 6이니까 뭐 구하는 거죠? RX의 길이였죠. RX의 길이는 5분의 12가 되고요. 그 5분의 12에다가 10을 곱하면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4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각형 ABC의 외심이 O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놓은 원은 삼각형 ACO의 외접원입니다. 자, 삼각형 ACO의 외접원과 변 AF가 만나는 점이 이제 AD가 만나는 점이 이제 F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외접원의 접선이 지금 BC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접점은 이제 C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F와 이 외접원의 중심 O를 이은 직선 이 만나는 점 어디랑 BC랑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BE의 길이 여기가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BE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ACOF 보이죠? ACOF. 자, ACOF가 지금 내접 사각형이거든요. 내접 사각형. 자, ACOF가 내접 사각형. 즉 얘네 지금 공원점입니다. 공원점. 자, 공원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기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A랑 O도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자, A랑 O랑 이으면은 얘네 둘이 변 길이 같습니다. 그죠? 변 길이가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O가 외심이니까 AC가 외심이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 체크했다 합시다. 요거 길이 같은 거 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C가 접선이라 했잖아요. 접선이니까 이 OCB가 접현각이 될 거예요. 접현각. 자, 그러면 이 접현각이 지금 누구랑 똑같은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OCB 제가 이 각도를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면은 여기 원주각 있죠? 여기 OAC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그럼 이 동그라미 각도를 살펴보면은 ACO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라는 각도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CO는 ACB, 각 ACB의 각의 이등분선인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ACOF는 내접 사각형, 즉 공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가령 뭘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자. 여기 ACO 보이죠? ACO 요 각의 크기랑 AFO의 각의 크기, 즉 4대 각의 크기 둘이 더하면은 이제 18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OFB도 이제 동그라미 각이라는 걸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자, 우리가 뭐가 똑같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각도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OAB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X라고 하면은 여기도 X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 ACB가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즉 BC의 길이가 17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C의 길이가 17이다 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BEC 각각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방명의 정리부터 한번 써볼까요? 이제 E를 이거 원 ACOF가 지났는데 이 원에 대해서 써보면은 EC의 제곱이 이제 접선의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방명의 길이는
25 곱하기 EF 이제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C의 길이는 25 곱하기 EF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거 뭐냐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각이 이제 크기 같은 걸 많이 찾았으니까 뭘로 한번 해볼까? 여기 BOC 보이나요? BOC 보면은 지금 요거랑 이제 요거 말고 딴거 해볼까? BEO랑 F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FEB 요 삼각형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삼각형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공통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삼각형이 닮았냐라고 하면은 이 BO랑 뭐랑 닮았냐면 이 FB가 닮았거든요. 자, 이 BO랑 그 다음에 이 FB가 닮았습니다. 이 FB 요것도 이제 A 닮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지금 요거랑 관련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25 곱하기 EF 25 대 EF 요걸 한번 볼까요? 자, 25 대 EF는 뭐랑 똑같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25 대 EB로 가야겠네요. 자, 25 대 EB는 EB 대 EF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얘가 EB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EC의 길이랑 EB의 길이랑 사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E가 사실 BC의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BE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인데요. 아까 BC랑 AC랑 길이가 같다라는 걸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7 길이가 이제 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거 제곱한 거에다가 8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4분의 289에다가 8 곱해주면은 4 곱하기 289라서 정답은 57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한 마지막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록 사각형 ABCD가 있고요. 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의 외접원을 이렇게 O1, O2라고 둔 상황입니다. 자, 요때 점 A에서 원 O1의 접선과,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A죠. 그 다음에 O2에서 점 C에서 접선, 요 CE가 되겠죠. 요거의 교점이 이제 공통현 위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공통현 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각 원에다가 이제 접선을 그으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바로 EA랑 E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EA의 길이랑 EC의 길이는 같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EA의 길이의 제곱은요, 반명의 정리 덕분에 ED 곱하기 EB랑 똑같죠. ED 곱하기 EB 이게 똑같은데, 이거 이제 원 DBC의 외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EC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증명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현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레디컬 엑시스라고 합니다. 레디컬 엑시스, 이제 근축.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축이라는 개념은 이제 공통현을 좀 더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제 근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통현이라는 게 두 원이 만날 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레디컬 엑시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 즉 만약에 이제 두 원이 이제 접점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그거 이제 직선으로 나오거든요. 그 직선을 우리가 이제 근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그려야 됩니까? BC 길이 구해야 되죠. 지금 BC 길이를 구한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A랑 저기 EAB랑 그 다음에 EBC랑 여기서 일단 그 접선이 가진다라는 거, 즉 접현각의 성질을 조금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제 여기가 DBA를 이제 제가 원주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DBA를 원주각으로 생각하면 요 각도
제가 스몰 a라고 뒀을 때 여기 저편과 크기 EAD도 스몰 a라고 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럼 DBC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저 원주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DCE 여기도 이제 저편과 B라고 둘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다양한 삼각형들을 이제 여러 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가령 EA EA 대 그 EB EA 대 EB랑 저기 ED 대 EA랑 얘네들이 20대 35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해서 20대 35가 간단히 하면은 4대 7. 자, 그 다음에 EC 대 뭐라고 해야 되냐? EC 대 EB EC 대 EB랑 뭐랑 똑같냐면요 ED 대 EC 얘가 지금 20이 40입니다. 얘는 40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BC 길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도 가만 보면요 EA랑 EC랑 이제 레디컬 X라고 했으니까 둘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40대 BC가 4대 7이네. 그럼 BC 길이 얼마여야 돼요? 이거 70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기하 문제는 전부 끝이 났고요. 이제 정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수 문제 7번.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이론 과정에서 한 번씩 봤던 문제일 거거든요. 물론 중앙과제 문제들 보다 보면 여러분들 SJ에서 한 번씩 해봤거나 SE에서 한 번씩 해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좀 간간히 나올 겁니다. 간간히가 아니고 자주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만들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더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들의 이제 연속된 자연수들의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들의 합이 400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x 값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1부터 8까지의 세제곱근은 전부 다 1. 얼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7의 세제곱근 만약에 7의 세제곱근이 2가 될 겁니다. 2는 당장 세제곱근만 8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1부터 7까지는 세제곱근의 정수 부분이 전부 다 1일 거고 그 다음에 8부터 26까지는 세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2가 될 거고 그러면은 27부터 4세제곱하면 64죠. 27부터 63까지 세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재보면 그거 전부 다 3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관건은 뭐냐면은 어차피 저런 정수 부분들은 1부터 x세제곱 빼기 1까지 가는데 차례차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차례차례 나오게 될 건데 예를 들면은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이 1인 게 몇 개인가 2인 게 몇 개인가 3인 게 몇 개인가 요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령 자, m의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값 k로 나왔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를 똑같냐면은 자, m이 k 세제곱 이상 k 더하기 1의 세제곱 미만일 때는 전부 다 가우스 값이 k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m, 즉 가우스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이 k가 되는 m은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k 더하기 세제곱에서 k 세제곱 빼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m은요 몇 개냐면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요거 이제 인수분해 공식 쓰면은 바로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 있죠. 준식의 값은요 가우스 값이 k인 거를 요거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즉 k 곱하기 3k 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 이거를 이제 k는 1, 2, 3, 4부터 이제 계속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어디까지 더해주면 되냐면 k는 1부터 자,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근까지니까 요거 다음 수는 x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정확히 가우스 값이 x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k는 x 빼기 1까지만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요 녀석의 이제 값이
어떤 x에서 이제 400이 될 거냐 요거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요거 직접 이제 3k 세제곱에 이제 그 세제곱씩 더하는 거 공식 있죠, 시그마 공식. 근데 그걸로 해서 하니까 4차 방정식이 나와서 그냥 이제 x를 이제 2, 3, 4부터 트라이를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x가 2면요, 제가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x가 2면 네, 7이 나와요. 맞지? x가 2면 그죠?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면 38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4면 이제 111, x가 5면 244. 그리고 x가 정확히 6일 때 x가 정확히 6일 때 여기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 나 뭐 잘못했는데. x가 2일 때 잠시만요. x가 2면 807이니까 7 맞고 38 111 잠깐만. 네, 이게 설명을 잘못했네. 요게 아니라 요걸 바꿀게요. 이게 K가 1이면은 요 값이 7이고요. 그다음에 K가 2면 요 값이 38이고요. 설명을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K가 3이면 요 값이 111이고요. K가 4면 요 값이 정확히 24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싹 다 더해주면은 이제 실제로 400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쵸? 400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K가 1, 2, 3, 4까지 굴러갈 때 이게 더해서 400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K가 4까지 된다는 거는 X 빼기 1이 4까지 간다는 거에서 그러면은 X 빼기 1이 4니까 X는 정확히 5일 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7번이라고 나왔네. 8번이죠.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지금 문장제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그 합동식, 연립 1차 합동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즉,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나오고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 나오고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오는 그러한 x를 이제 모듈러 15 곱하기 16 곱하기 17에서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이게 계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합동식을 보면은 x가 15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죠? x가 15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고칠 수가 있냐면 자, 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15n 3이랑 합동입니다. 15n 10이랑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은 17에 대해서 서로소고 그 다음에 5도 16이랑 서로소죠. 자, 그래서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연립 합동식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5에는 1이랑 그 다음에 3에는 2다. 모듈러 각각 17, 16입니다. 자, 요래 놓고 보면 요거 이제 5의 역수 곱해주면 되죠. 자, 17이랑 17 두 배면 34거든요. 그러면은 5 곱하기 7하면 35니까 n은 5의 역수니까 n은 7이면 되거든요. n은 모듈러 17에 대해서 7이랑 합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는 2랑 이제 합동이라는 것인데 이제 모듈러 16에서 봐야 되니까 6 곱하기 3 하면 18이죠. 그럼 18, 16으로 나누면 남은 2거든요. 그럼 n은 6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중국인의 나머지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하지 마시고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 나오고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나온다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별다른 계산을 안 하고도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얘는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합동인데 누구에 대해서 모듈러 16 곱하기 17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n은 원래 이제 x가 15 곱하기 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5n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n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모듈러 15에서 살펴보면은 자, x는 15n과 이제 합동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15 곱하기 150 합동입니다. 모듈러 15 곱하기 16 곱하기 17. 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15 곱하기 16 곱하기 17, 15 곱하기 16 곱하기 17을 하면은 이게 놀랍게도 408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4080에서 전교생이 4000명입니까? 4000명 정도래요. 4000명 정도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50을 지금 마이너스 150을 빼주면 되죠. 뭐 더해주려면은 이제 그 4000을 훨씬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4080에서 150을 빼주면 3032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930이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393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요 방정식이 무한히 많은 정수회를 가지게 하는 순서상 A, B를 생각을 했을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n이라고 하면은 n은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요.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두 완전제곱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x제곱 더하기 2008x 더하기 1004의 제곱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1004의 제곱을 다시 빼주고요. 자, 그러면 a 있었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y 더하기 자 1000을 2로 나누면 500이거든요. 그러면 500의 제곱. 그러면 500의 제곱 어려웠으니까 다시 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004의 제곱 제곱은 이제 1004의 제곱 빼기 50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1504 곱하기 504 맞나? 더하기 a 아니다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요 방정식이 그 x, y가 무한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한히 많은 정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려면요 여기 있는 상수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수업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쌍곡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쌍곡선으로 이해를 할 텐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직선 두 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y에 대한 1차식 곱하기 xy에 대한 1차식는 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직선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수가 정수인 직선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좌표평면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왜냐하면 x랑 y에 대한 제약 조건은 정수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이제 정수 개수를 갖는 x, y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5분의 12가 나왔다. 기울기가 5분의 12가 나왔다. 아니면 여기 이제 기울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y절편에 상관없이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x, y가 이제 무한히 점점 찍혀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마이너스 1 경우에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와 평행한 직선에 위에서 이제 정수점도 조점을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0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0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무조건 그 쌍곡선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x랑 y가 정수계가 있어봤자 무조건 u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이제 해를 무한개 가지는 경우에는 요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1504 곱하기 504가 되는 오직 그 경우에만 해를 무한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최대값이 사실 이 값이랑 똑같게 되겠죠. 이거 쳐도로 나눈 나머지가 있었으니까 504의 제곱 504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요 얼마 나옵니까? 이거 16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자. 당연히 16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9번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3x3 정사각형에 이제 2, 7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2와 7을 제외한 1에서 9까지의 자연수를 한 칸에 하나씩 모두 배열을 하는데, 같은 줄에는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 다 포함했어요. 같은 줄에는 3의 배수가 1개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3의 배수는 3, 6, 9 요거 3개밖에 없거든요. 걔가 어디 배치가 될 수 있는가 그거 정도만 우리가 따져보면은 사실 그 뒤로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3의 배수들이 여기에 배열되는 경우, 혹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렇게 배열되는 경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렇게 배열되는 경우, 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요 별들이 이제 한 줄, 즉 가로, 세로, 대각선을 모두 허용을 했을 때 한 줄이 2개 이상씩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는 이제 몇 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느냐? 각각의 경우에는 요 별자리에 369, 396, 뭐 639 어떻게 들어가는지, 즉 3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 4개는 이제 4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총 3개 있다는 것이죠. 끝났죠? 이 계산은 얼마입니까? 432라고 하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3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이제 첨자대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하고 1부터 20 사이에서, 그리고 이미의 두 숫자의 차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제는 항상 3 이하다. 자,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둘이 3 이상, 이렇게 둘이 3 이상, 그럼 당연히 다른 것도 3 이상이 될 거거든요. 3 이상, 3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3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2는 A1에다가 3을 더한 것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A2는 빼기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3는 A2에서 3 뺀 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A5는 20 이하를 했으니까 8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5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5개의 자연수가 1부터 8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1부터 8까지의 값에서 5개만 골라서 중복으로 허용을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뭐 구하는 거예요. 5개의 자연수 중 중복을 허락해서 잠깐만. 5개가 아니죠. 8개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8까지 8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2C5랑
자, 이제 조합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잘못 나와가지고 이제 조건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혹시나 이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12번. 자, 1부터 15까지의 이제 모아놓은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 자, 연속하는 어떤 두 수도 연속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제 k개이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k개이면은 그러면 모든 원소가 k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을 제가 S라고 할게요. 서브셋을 제가 1부터 15까지의 요 부분집합 S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자,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요, 모든 원소가 1 이상이어야 되죠. 모든 원소가 1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부터 15까지 연속하지 않도록 한 개의 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하나만 고르면 연속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따져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15개 중 한 개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계산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2부터 15까지 연속하지 않는 두 개의 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2부터 15까지 골라야 되니까 일단 개수 자체는 14개거든요. 14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부터 15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이나 그 다음에 있는 수는 골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14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은 나머지 그 양옆에 있는 거는 골라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13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규칙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이제 양옆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고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11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될 거거든요. 3개 경우에는 11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수는 이제 2씩 내려가고 그다음 밑에 있는 수는 이제 1씩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역전되는 순간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13, 2, 11, 3, 9, 7, 4, 그 다음에 7, 5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5, 6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0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0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간과제 10회차 풀이를 마치겠고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